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저와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이 박상하에게 갔고 그 지분을 전재영 씨가 쓰고 계십니다. 이자가 미국에 와서 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엄마가 결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비자금입니다.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냥 은행에서 빼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인분들을 통해서 채권인가 아니면 수표 같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돈 세탁을 해서 썼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영상 보셨으면 예상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할미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나 계속되는 손자의 폭로.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그럼 할미는 누굴까요? 이순자 여사, 이순사 씨. 여기 등장했거든요,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요. 지금 방금 전에 영상으로 이 전우원 씨가 쭉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보면은 비자금 얘기, 무슨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징금, 아직 추징이 안 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좀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900여 원 정도가 남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재판 당사자인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사실상 이제 그 재산이 그 결손 처리가 돼요. 국가 재산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생전에 만약에 그 불법 재산 중에 일부가 저런 식으로 흘러갔고 그 당시 저 받은 분들이 이것이 불법 재산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알면서 받았다. 그러면 제3자일지라도 추징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한 제3자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자식 등 이 일가의 구성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3자는 당사자 이외를 제3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서 아마 공매 처분한 적이 있잖아요. 그중에 별채는 이것은 불법 재산임을 취득했다, 며느리가. 그래서 그거는 추징의 대상이 됐고 본채와 정원은 사실은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었지만 이것은 불법 재산 형성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성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기각당한 바가 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런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뭔가 검찰도 좀 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고민을 하겠죠, 지금. 왜냐하면 추징을 해야 되는데 못한 돈이 지금 1,000억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확보를 못한 돈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 제목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순자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 화면이 좀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무슨 회유에 답을 안 했다, 소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공개한 거 보면 이순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이 메신저를 보낸 거죠. 메시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아와라 제발 할미 품으로. 이 할미도 지금 뭔가 아파서 오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써놓으면서 제발 할미 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회유다, 소름 끼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불행한 가족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마 그렇게 뭐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다거나 또 할머니와 손자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전우호 씨의 폭로를 보면은. 그리고 본인의 지금 부친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이자가 무슨 악마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아마 이제 말 못할 그 가족사와 여러 가지 이제 뭐 결혼과 이혼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처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그 버무려져서 나온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16일인데 3월 13일부터 이제 계속 SNS와 유튜브에서 막 계속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모습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끈끈한 어떤 가족 간의 유대가 없다가 이제 이순자 씨가 이런 글을 답장을 보낸 거에 대해서 더 이제 분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는데 결국 그 국민에 대한 또 광주에 대한 참회 없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받다가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참회 없이 또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가족의 어떤 비극적인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내 아들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그래도 손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전우원 씨는 계속 어떤 비자금 거문돈 뭐 이런 돈 얘기를 많이 꺼내놓고 있어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지금 잠시 보면은 유튜브로 계속 뭔가 생방송을 하면서 언론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버지, 부친인 전재용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들어보시죠. 저희 집안뿐 아니라 저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사를 다 받았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검은 돈이 있다면은 네, 또 저희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윤기찬 변호사, 아까 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재판받은 자가 이제 사망했을 경우 집행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본인도 이렇게 과거 얘기했고요. 그 아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도 지금 돈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뭔가 착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망 당시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이전에 그 비자금이 흘러갔다라고 하지만 흘러가는 방법이 취득 원인이 증여일 수도 있고 뭐 명의 신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예. 그 돈이 흘러갈 때 그 돈을 취득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게 뭐 사실 비자금으로 조성이 됐던 거고 뇌물로 형성됐던 자금 중 일부가 나한테 왔구나. 이런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 조건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게 취득했다 그러면 지금도 집행이 가능해요. 추징 대상 재산에 대해 집행이 그러니까 가능한데 법적으로 말하면 선의가 아니고 알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요. 그 돈이 그렇게 표현하나요? 뇌물 수수한 뇌물로 형성됐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공무원범죄 몰수법에 그럼 나와 만약에 있거든요. 당사자들은 모른다고 얘기할 공산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죠.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입증해야 있었음을. 돼요. 지금 방금 그 손자가 한 얘기가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재산 흘러간 시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였다. 그럼 예. 이제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추징이. 그래서 아마 흘러간 시점과 흘러갔을 때 알고 취득했는지 여부 이것이 검찰이 살펴보고 해당되면은 추징에 나설 것이고 그렇지 예. 않으면 나서지 못할 것 아닌가. 이것도 무슨 시효 이런 게 있습니까? 시효는 이미 이제 특례법에 따라 10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 시효는 크게 지금은 문제는 없어요. 이전에 3년짜리였다가 예. 2013년도에 10년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효상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손자인 전우원 씨의 얘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데 흘러갔다는 것이고 예. 현재 그게 어떤 형태로 남아있다. 이거에 대한 진술은 아직은 없어서 예. 아마 그 손자인 모 씨를 불러다가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조사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모종의 방법으로.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뭐 모 씨라고 표현했는데요. 스스로 이름을 밝혀요. 이름과 얼굴을 다 밝혔어요. 전우원이라고 본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얼굴도 다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약간 비교해서 떠올리시고 있다 그럽니다. 요즘에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쪽 화면 왼쪽에 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 자, 광주 5.18 비역 참배 이런 모습이 있었죠 과거에. 그리고 사과를 좀 반복해서 했습니다. 뭔가 속죄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도 추징금이 있었잖아요. 완납입니다. 여기는 완납. 반면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과를 본인이 한 적이 없어요. 이순자 씨가 대리 사과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논란이 좀 있었죠. 사과 안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29만 원 발언이 지금도 회자됩니다. 지금요.
이 상황인데 추징금이 1,000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미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른바 자손들의 모습은 여기 노재현 씨는 반복된 속죄와 사과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지금 영상으로 어제부터 전해드렸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된 게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만약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광주 5.18 학살 만행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아드님을 통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또한 전두환 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하고 돌아가신 유족들이나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종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재형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폭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폭로로 보이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수영 전 대통령제 인수위 전문위원께요. 일단 비슷한 삶을 살았던 두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저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전두환 씨는 사실 그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고 예.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냥 우리가 6.25 선언으로 직선제가 도입돼서 그렇게 선출된 국민의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도 좀 다르겠지만 그 아들들, 그러니까 그 2세들이 걷고 있는 길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노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4번이나 찾아가면서 정말 무릎을 꿇었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니까 바로 5.18 유공자 유족 대표로 나오신 분이 저렇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와셔서 조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걸 뭔가 화해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박지만 전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 그다음에 바로 김현철 저 YS 아들 이렇게 네 분 모여가지고 DJ 아들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의 화합과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가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두환 씨 가족들은 자제들은 안 왔어요. 참석을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저 손자의 폭로를 보면은 큰 아들은 미디어 사업으로 돈을 불리고 둘째는 그 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하고 셋째 아들은 뭐 와이너리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국민들 평가가 엄정히 엇갈릴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아버지들의 삶은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 평가에 따른 오롯이 그 국민들의 또 말하자면은 새로운 2차 평가는 자제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 저도 인수위 있었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는 그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2주 전에 그 바로 이제 그 통일부 미래기원회 산하 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북방 정책을 했으니까 통일 정책에 대해서 연관하는 그렇게 또 위촉도 됐어요. 그래서 참으로 상이한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엇갈린 평가 이런 것들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는 두 전직 대통령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받잖아요. 그러나 자손들의 모습은 상당히 대비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짜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손자 말에 의하면 전두환 씨 아들들은 그 기간 동안 돈을 숨겨서 검은 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돈을 세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돈을 세탁을 해서 소위 세 아들 모두가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반대편에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는 4번을 반성했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예. 돈을 완납하려고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도 돈을 완납하고 사돈도 돈을 내고 예. 그러니까 온 집안이 국가가 부여한 소위 추징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것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완납입니다. 완납과 미납의 차이가 근데 있어요. 반대는 여기는요.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검은 돈을 만들고 세탁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를 들면 극명한 사례인가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저는 전두환 씨 가게가 살아간 방식이 소위 일본이 살아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사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 노태우 집안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예. 소위 독일의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반성하고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뉘우치는 저는 이런 사례를 좀 들었다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면 말을 실수했습니다라고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그때 제대로 단죄가 안 되면 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손자가 저렇게 스스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폭로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부여되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인이 됐죠? 전두환 전 대통령. 고인이 됐지만 그 전에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손자는 그 일가를 범죄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규정,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